자, 이제 집중입니다. 두 분이 또 마련해온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는 오늘 네오위즈 홀딩스 이렇게 주셨고, 정태근 팀장은 바이젠셀. 바이젠셀은 신규 상장 종목인 것 같고 네. 좀 생경한데, 일단 김영민 매니저의 네오위즈 홀딩스 여기부터 들어보죠. 네, 네오위즈 홀딩스 어쨌든 뭐 오늘도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NFT 뭐 그런 우리만 얘기하는 게 관련된 아니에요. 수혜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냥 같은데. 전 세계의 흐름이 그쪽인데, 예. 뭐 오늘 아침에 인텔의 경쟁사인 AMD가 10% 메타, 급등했죠. 어? 10% 주가가 상승했는데 메타가 어딥니까? 페이스북이잖아요. 페이스북에 칩 납품한다는 소식에 10% 급등했어요. 그렇죠. 뭐 그쪽 흐름이 그런데. 뭐. 시스템 온 칩이 이제 수요가 메타버스 환경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시류를 따라가는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어쩔 수 없고요. 없어요. 어제 저희가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도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쪽 종목들이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났고 후발로 이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네오위즈 홀딩스를 이제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심텍 말씀드리면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그 서브 종목 하나를 준비해왔는데 그게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였잖아요. 그렇죠.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은하계 돈나무. 어저께 네 돈나무 네 어저께도 거의 20% 가까이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시세가 딱 붙어버리면 거래가 한번 탁 붙어버리면은 그냥 5% 10%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10% 20% 이상 강하게 지금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사실 이제 자회사 네오위즈가 이제 게임하는 회사라서 네오위즈 홀딩스도 역시나 이제 게임 관련된 이슈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오위즈 홀딩스는 오늘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네오플라이라는 기업을 위주로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왔는데 일단 이제 이 네오위즈 홀딩스의 계열 회사들 그룹 관계도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지분을 한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네오위즈. 말 그대로 네오위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들, 뭐 맞고라든지 포커 게임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서비스하는 기업이고 지분을 100% 들고 있는 이 네오플라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뭐 디파이. 아까 우리 팀장님 디파이 얘기해 주셨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 가면은 뭐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각종 레버리지를 활용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파이낸싱을 하잖아요. 네. 디지털 자산에 이제 파이낸싱을 하는 구도가 이제 디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오플라이가 그 디파이 구도 안에서 NFT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또 카카오와 연계되어 있는 클레이턴이라든지 클레이 요런 이제 가상 자산들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가 어찌 보면 NFT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한번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다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위메이드도 한 20% 정도 조정 이후에 어저께 상당히 좀 강하게 주가가 이제 튀어 올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도 한번 좀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기술적인 타이밍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공략을 하면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더 이제 네오플라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회사가 이제 블록체인 계열 회사를 통해서 NFT를 활용한 이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이미 2017년부터 이 회사가 이제 이미 많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투자를 해왔고 미술품이라든지 각종 이제 디지털 자산, 부동산 특히 최근에 이제 소비재와 관련해서도 NFT화 시키는 움직임들이 아주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결국은 이제 이 NFT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슈 때문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지금 네오위즈 홀딩스의 자회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네오플라이 역시도 NF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위메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결국은 이 위믹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 체계 안에 100여 개의 기업들을 게임들을 이제 런칭을 시켜가지고 위믹스를 말 그대로 이제 게임 업계의 기축 통화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도 플랫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위즈 홀딩스도 이 NFT와 관련된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회사 네오위즈가 이 소셜 카지노 게임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이 법적인 테두리 한에서 분명히 이게 사행성 때문에 이걸 뭐 마이닝을 해가지고 그걸 직접 돈으로 바꾸고 이건 진짜 도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들이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NFT이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활용하는 자회사의 어떤 게임 개발 역량을 활용하고 앞으로 뭐 네오위즈 홀딩스 역시도 게임 산업에 있어서도 이 NFT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분명히 공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플랫폼과 게임 컨텐츠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는 종목이 지금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결국 뭐 위메이드가 올라가고 나서 후속주로 이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오위즈 홀딩스를 이제 조정을 이용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46,000원 정도로 매수 가격 설정을 좀 해드리고 1차 목표 가격은 전고점 근처 이제 52,0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짧게 조금 잡아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세가 한번 분출되고 조정이 있지만 꺾이지 않았다. 끝난 게 아니고 네. 계속 지향형이다. 이렇게 해서 네오위즈 홀딩스. 자, 정태근 팀장은 바이낸셀. 바이젠셀. 네. 신규 상장주라 좀 생소합니다. 좀 생소하죠. 어저께 그리고 바이오가 조금 많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속에서 좀 방법을 찾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자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바이젠셀 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바이젠셀 같은 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회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 면역세포 치료제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프한 건가요? 산학협동에서 네, 스피노프한. 네네. 그래서 그런 그 뭐 가톨릭 의과대학 그 연구소도 그리고 회사도 가톨릭 의과대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유바이러스 이런 기업들과 유사한 업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뭐 면역세포 치료제 임상 그리고 대장 생산을 위한 GMP 시설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네. 뭐 생산이라든지 연구 시설을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 내에 1,400병 정도에서 220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 연구 성과가 나온 건 없어요. 아직까지 이상 많이 간 게 제일 많이 간 게 이상인데 뭐 아무래도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좀 아니기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평가들도 상당히 뭐 성공 가능성에 좀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제였던 그 세포 치료제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른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면역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그 B세포하고 T세포가 있는데 이게 그 몸속에 바이러스인지 뭐 코로나를 예를 들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오게 되면 그 항체를 형성하는 게 면역세포인데 그 중에서 B세포, T세포 연관된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세포 치료제, 면역세포를 그래서 이용한 플랫폼이 3가지를 현재 이 회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뭐 바이티어, 뭐 바이레인저, 뭐 면역 그 바이메디아 같은 이런 플랫폼 3개를 가지고 있는데 면역 항암제라든지 면역 억제제 이쪽으로서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바이티어와 연관성이 있는 면역 항암제 EBV-N이라는 세포 림프종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2상을 좀 진행을 할 건데 그 보통 임상을 하게 되면은 참여자를 모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참여자가 48명이 목표인데 아직까지 33명 정도 모인 상황이고 이제 내년 1분기까지 이 환자를 다 모집하고 난 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게 되고 이걸 이제 2023년에 임상 이상 통과를 목표로 해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뭐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에 세포 림프종 항암제 같은 경우에 임상 대상자가 너무나 작아요. 방금도 48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미국 아무래도 중국 쪽에 가게 되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임상 대상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더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임상 진행 속도를 좀 더 빨리 좀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또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또 시장성이 더 낮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최근에 11월 4일부터 추세가 제가 볼 때는 좀 적어도 장기 추세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됐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중에 반등 시도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윗꼬리가 잡힐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현재 차트를 보신 바와 같이 추세를 현재 전환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른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라면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컴투스라든지 지난주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으로 갔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매수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45,500원에서 41,000원, 목표가 같은 경우는 47,000원, 손절가는 3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김명민 매니저는 네. 돌아가셔야 되고 오늘 네. 이벤트는 제약기업 저도 한마디만 좀 추가하셔도 덧붙여드리고,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화이자, 머크 연이어서 이제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주가가 급락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결국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이제 백신,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사실 이 종목들이 조정받는 것도 뭐 당위적으로 이게 이제 합당한가 안 한가 뭐 그 문제는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뭐 게임 체인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좀 되기 시작하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받은 거고 오늘 팀장님 말씀해 주신 바이젠셀이나 어저께 우리 정경민 차장님 얘기해 주신 네오이뮨텍 네. 그리고 녹십자, 랩셀 이런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면역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이에요. T세포나 NK세포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뭐 위암, 뭐 폐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자궁경부암 이런 쪽에 이제 적응할 수 있는 이 면역 세포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코로나19 상황과는 무관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어떤 파이프라인에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뭐 바이젠셀도 바닥을 치고 이제 주가가 돌아서고 있고 네오이뮨텍도 보면 차트가 지금 오히려 제약 바이오 종목들 급락하고 있는데 주가가 돌려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지고 녹십자, 랩셀도 바닥에서 지금 한 3, 4거래일주에 오히려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결국 뭐 머크에서 이제 만들어낸 면역 치료제 키트루다. 그다음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에서 만든 이제 그 옵티보 뭐 이런 면역 치료제들의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역시나 면역 치료제 이제 그 개발할 수 있는 다른 기업들의 어떤 바이오 벤처 신약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워낙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좀 여러분들이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저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김명민 매니저 말씀하시는 딴짓하는 게 아니라 네. 환율이 지금 이상 급등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좀 아침에, 풀어야 네.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하여튼 환율이 지금 여기에서 19원 이렇게 뛸 수는 없는데 이 호가 주문 실수는 서울한시에서 가끔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1,200원 터치가 됐단 말이에요. 어제 1,183원. 아까 뉴욕 NDF까지는 오히려 3원 빠졌었죠, 1,181원, 이렇게. 2원 그죠? 정도 떨어졌는데 네. 지금 1,200원 터치했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저도 하여튼, 아까 방송을 하러 오기 전에 8시쯤부터 환율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거래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우리 원달러 환율 개장을 하면 이제 봐야 되겠지만 조금 이제 이상한 무슨 부분입니다. 재료인지 모르겠네. 네, 지금 눈에 거슬리는 재료는 북한 재료가 있긴 있어요. 이 영변 쪽에 우라늄 수출을 계속 누적하고 있다. 평산 쪽인데 요 재료 때문인지는 지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오늘 아침에 국제 뉴스 중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그 데이터를 미국에 넘겼는데 고객 데이터는 뺐다고는 하지만 이 반도체 관련된 고객 데이터 일부하고 자료를 미국이 원해서 줬는데 그때 마침 또 요소수가 지금 저쪽에서 멈췄잖아요, 중국에서. 이게 복잡합니다. 일단은 잠깐 좀 반도체하고 관련된 이슈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좀 복합적인데 일단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네. 좀 눈을 돌리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네, 보내야죠. 저는 일단 물러나고요. 네. 일단 환율 좀 알겠습니다. 진정이 되기를 바라고. 정신이 좀 없네. 장 끝나고 나서 저는 오후 4시에 정리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